HT투자클럽입니다. HLB 그룹 공식 이제 블로그에 공지사항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오전에. 자, 신약 승인 서류 제출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주가는 장중 85,300원권까지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이제 HLB 그룹 공식 블로그에 이 공지사항이라든지 기획 스토리의 업데이트가 이제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은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지사항에 이제 신약 승인 서류 제출, 결국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지걸 해서 4가지 사항들이 올라왔습니다. 좀 살펴보면 신약 승인 서류 제출,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리서브미션 관련되어서 개별적인 문의가 많다는 말은 회사의 뭐 IR 담당자나 해서 전화가 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이 8월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OS값 업데이트된 부분과 항서제약이 이제 뭐 9월 중순 정도까지 이제 준비를 완료하겠다, 이런 어떤 이제 뭐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 8월달, 9월달 기대감이 이제 계속 있는 상황에서 문의가 나와서 이제 정리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1번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DA가 폼 483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서제약이 이미 충분히 보완한 후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요건 이제 국내 이제 FDA에서 국내 이제 식약처에서 미국 이제 FDA 실사 관련되는 부분 자료를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폼 483이 나오는 것은 이 인스펙션 과정에서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이제 ORA 심사관 인베스터가 팀을 꾸려서 이 작년 12월 달에 이제 캄네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에서 실사를 하고 마지막 날에 문제가 있으면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경영진한테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발행되는 게 그 폼 483이거든요. 폼 483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이제 그 폼 483이 나가고 조사관들은 FDA 이제 본청에다가 그 30일 이내에 EIR 관련되는 부분을 작성하고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ORA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EIR 보고서에 이제 최종적인 부분이 담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폰서 입장에서는 무엇이 이제 문제인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뭐 NAI나 뭐 VAI나 이 OAI 관련되는 부분을 봤는데, 이 VAI나 OAI 관련되는 부분들은 요 NAI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폼 483하고 이제 관련이 없고, 폼 483이 발행이 되었다는 말은 VAI면 OAI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등급 판정들이 나오는 게 EIR이고, 그 중간 단계 제일 처음에 이제 폼 483이 나오면 이제 프로세스가 2주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폼 483을 이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 커렉티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폼 483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뭐 벌어지지 않도록 프리벤티티브한 액션을 하겠다는 이제 계획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서류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FDA가 폼 483 관련되는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을 내용을 기입하고 1차 이제 리스폰스에서 이제 커렉티브한 거하고 이제 프리벤티브한 이제 계획 방향과 일정들을 이제 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다시 또 2차 리스폰서를 통해서 이걸 이제 CAPA라 하거든요. 요 액션 자체를 해야 되고, 여기 관련되는 리레이티드한 이제 다큐멘트라든지 뭐 데이터 값이라든지 사진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보내진다. 이 두 가지 부분들을 항서제약이 충분히
보완했다는 말이 이 말이겠죠. 이 커렉티브 했다는 말이고, 프리벤티티브한 이제 액션 자체를 해서 두 번의 이제 그 CAPA 관련되는 부분을 처리해서 이제 제출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FDA에서는 이에 대해서 CMC 관련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제조에 관련되는 시설,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임상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약의 이제 유효성 안전성이 FDA 이제 승인을 받으면 상용화되었을 때 이제 대량 생산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실험실에서 하는 거 말고 실제로 이제 대량 생산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걸 뭐 소위 말해서 제조업에서는 수율을 잡는다. 요렇게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있다면 그 제약에서는 CMC를 통해서 임상 과정에서 이제 약의 부분이 실제로 대량 공정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때도 동일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CMC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지적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서류를 제출할 거 다 제출했기 때문에 FDA에서는 7월 2일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는 더 이상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폼 483 관련해서 1월달 이후에 이제 진행되었던 항서제약이 CAPA 관련되는 부분에서 처리할 거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공문을 통해서 요게 이제 뭐 포스트 액션 레터 여기를 이제 또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서제약 입장에서 캄리주맙 심사 서류 준비를 마치는 대로 서류 제출을 강력히 권고한다. 여기 이제 strongly encourag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세 번째 부분은 입원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입원 과정이라고 하는 말은 CRL을 받고 난 다음에 타이베이 미팅을 이후에 이제 신청해서 요 일정을 잡아서 7월 2일 날 항서제약과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같이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1시간 동안 했다는 거죠. FDA와. 그래서 이 CMC 관련되는 이슈까지도 검증은 완료된 걸로, 낼 거 다 냈고 낼 거 다 냈으니까 이제 제출하라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결국은 이제 FDA에서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EIR이죠. 그러니까 스폰서가 해야 될 거는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뭐 해야 될 것도 없고 했으니까 이제 FDA 입장에서는 이제 EIR 보고서를 통해서 마무리만 해주면 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에 회사는 현재 승인 심사를,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을 내고 나면 이제 억셉턴스 레터가 옵니다. 이게 이제 나와야 포두파 골 데이터도 새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1인지 2인지 요게 나와야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이제 본래 과정인 이제 심사 리뷰가 이제 그 기간 안에 클래스 1 같으면 2달, 클래스 2 같으면 6개월. 그래서 이제 최종 포두파 골 데이터 이전에 승인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그 흐름을 지금 재개한다 이 말이겠죠. 이게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항서제약과 이제 이 스폰서십을 통해서 서로 이제 이 부분들을 조율해서 제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이제 파이널 OS 값 23.8개월 관련되는 부분을 여기 이제 준비해서 하는데 시간 좀 걸리는 부분, 그 다음에 캄네리주맙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재검토를 쭉 해서 빠르게 이제 8월달 뭐 9월달 언제든지 뭐 준비되면 나오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얼마만큼 빨리 하냐에 따라서 뭐 9월달이 아니라 뭐 8월달에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 왜냐하면 FDA 서류 내는 작업만 하더라도 10만 페이지 이상이 기본적으로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검토는 시간을 걸리더라도 이제 해서 최대한 빨리 이제 해야 되는 회사 입장을 다시 한번 공지사항에서 설명을 했고, 여기 제가 첨부한 서류는
국내 이제 식약처에서 미국 FDA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제 폼 483이 나왔을 때 예시로 들었던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차트 구간에서는 이 82,000원대 피보나치 라인에서 지지 흐름을 이제 이번 주 플랫형으로 가면서 한 5일 정도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제 금요일 이후로는 오늘 장중입니다만 일단 양봉으로 지금 장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이제 4일 만에 좀 처음이고, 그 다음에 밑단에 보시게 되면 파라볼릭자와 21 2평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훼손이 안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요렇게 이제 일봉에서 추세가 바뀌었던 것은 그 7월 2일 날 이제 살짝 휩소 형상으로 좀 바뀌었다가 바로 7월 3일 날 바뀌고 난 다음에 거의 지금 2주 넘게 상승 추세를 21 2평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자리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살짝 음봉이 나와서 장중에 8만원 밑단까지 밀렸다가 여기에서 이제 11시 넘어서 다시 아침에 시가를 넘어가면서 장중에 85,300, 그러니까 85,000원대가 중요한 라인이죠. 여기가 이제 좀 올라오면 이제 9만원대를 갈 수 있는 흐름이니까 85,000원대가 또 이제 윗꼬리가 좀 나왔습니다만 아침에 이제 시가를 회복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지를 삼아서 85,000원대 공략하는 흐름들이 이제 오후 2시 반 이후에 이제 뭐 종가관리 물량들에 나오면서 이 흐름까지 만들어주느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쪽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핑퐁 하고 있죠. 하루 이제 들어왔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지금은 장중에는 한 5만 주.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자, 삼성이 이제 오늘도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여기 창구는 7월 3일 이후에 단기로 올라올 때 매수로 들어왔던 창구이기 때문에 이 창구에서 이제 단기로 좀 변동성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신한하고 한국도 일단 매도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시브 쪽에서 이제 뭐 볼 수 있는 이 흐름들은 오늘도 이제 오전장에는 이제 큰 흐름이 지금 일단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85,000원권, 그 다음에 어제의 음봉 시가 라인 84,000원, 요 윗단으로 이제 거래는 조금 이제 증가가 되었거든요. 항상 이제 거래가 될 수 있으면 계속 나오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거래를 줄였을 때는 플랫형으로 가서 옆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흐름을 가야 되고요. 결국 이제 트럼프 변수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도 약가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단 영향에 본다라고 하면 정책적인 어떤 수혜도 지금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미증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HLB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후 계열 종목이라든지 기타 기술적 분석들은 다음 영상에 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